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조정수라고 합니다. 폐암의 증상은 보통 이제 국소 증상이라든지 전신 증상, 그다음에 이게 전이 증상 이런 것들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국소 증상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뭐 객혈 이런 것들이 있고 전신 증상은 뭐 살이 빠진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이 증상은 이제 암이 전이가 돼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통증이 주로 이제 동반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폐암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감기가 있어도 기침이 나고 뭐 그냥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이게 조기 진단을 하기가 힘들고 신경을 써서 이게 이제 본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내가 고위험군에 들어가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 이제 뭐 직업적 요인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신 분들 강력한 발암물질이니까 흡연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54세 건강검진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T를 찍고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혹이죠. 폐결절이 발견이 돼서 오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암이 많이 의심이 되는 경우와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폐암이 많이 의심이 될 때는 처음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서 혹에 직접적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세포를 뽑아내는 방법. 그 경피적 세침 흡입 검사라고 그러고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심부로 갈수록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중심부에 있는 병변들은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나? 그럼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따로 다시 얘기하면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하고 가깝게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비수술적 조직 진단 방법이고 그 두 가지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단도 되지만 치료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할 때는 이분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려까지 같이 해서 수술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폐암의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세포인가, 그 다음에 병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환자 상태는 어떻는가 요거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소세포암인가 소세포암인가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비소세포암은 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고 소세포암은 항암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비소세포암 같이 수술적 치료가 주가 되는 폐암이라 하더라도 병기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일수록 수술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되면 수술을 이제 못하고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수술의 이제 치료 방법이 국소적인 치료거든요. 병변을 잘라내는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초기일수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독 치료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수술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세대는 흔히들 알고 있는 맞으면 머리 빠지고 뭐 막 구토도 하고 입안에 점막도 다 헐고 이렇게 되는 이제 항암제를 보통 말하는데 그게 기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1차 화학 항암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게 암세포니까 그게 제일 먼저 죽기는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재생되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점막 이런 것들이 같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치료제는 특정 이제 항암
그 종양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그 딱 종양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근데 그 한계점이 내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한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들을 많이 해서 이 표적 항암제의 제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 관련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나온 게 면역 3세대 항암제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이게 면역을 엄청 증강시켜 가지고 종양을 죽이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이 종양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어떤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종양 자체가. 그래서 면역 기능을 못 하도록, 자기를 못 죽이도록. 그런데 그 스위치 끄는 거를 이 면역 항암제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정상 면역 세포가 이 종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식의 기전으로 이 종양이, 이 면역 항암제가 종양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전을 잘 아시고 혹시나 오해해서 면역 항암제 말고 비싼 면역 항암제 말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면역 증강제들을 막 먹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폐암이 1위까지는 아니고 많이 1위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췌장암이 더 무섭고 공격적이긴 하죠. 근데 거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1등, 2등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서운데 다행히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습니다. 자, 1기부터 4기까지 아주 분류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1기 초반에 발견이 되면 90%, 80%, 77%이 정도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이제 좀 세포 종류가 굉장히 순한 것들은 95%에서 100%까지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신에 늦게 발견하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내지는 결절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겁을 내고 내가 이거 폐암이 걸린 거 아닌가, 폐암이 걸리면 치료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공포에 떠시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폐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흡연이었습니다. 흡연. 80, 10% 거의 90% 가까이 폐암과 관련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그에 대한 홍보가 많아지면서 흡연율이 조금씩 줄기는 했죠.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폐암이 발병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원인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뭐 직접 흡연, 간접 흡연 할 것 없이 위험인자로 확인이 되어 있는 거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 비흡연자분들 중에 나는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왜 폐암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거의 뭐 하소연하듯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폐암의 발생 원인 중에는 흡연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환경적 요인, 요즘은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뭐 분진 그리고 우리가 노출돼 있는 다른 발암물질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가족들 중에 암 환자분들이 있으면 특히 폐암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렇게 뭐 라돈이라든지 알고 있는 라든지 성면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노출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폐암이 생길 수 있는데 요즘 많이들 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비흡연자 여성분들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비흡연자 여성분들의 폐암, 특히 이제 새암, 우리 예전에는 서남이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발병이 증가되고 있어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꼭 흡연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한 번씩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